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인베스트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라디오에서 들으셨다시피 오늘 4.19 혁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4.19가 무슨 날이냐 하니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을 그저 그냥 동참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제대로 된 또 역사의식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삼성 시험이 있었죠. 삼성 시험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비중을 뒀던 것이 AI, 인공지능과 그리고 역사, 국사, 이런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많이 뒀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좋다, 안 좋다,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들,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왔는지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4월 16일 세월호 2주년이었습니다. 뭐 저는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는 언급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근데 단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게 있습니다. 세월호 뭐 잊어버린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상황인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세월호 배는 어떻게 되었냐 그러면은 다들 뭐라는지 압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모르죠. 관심 없으니까. 아직까지 물속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인양을 하려고 지금 여러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제가 이렇게 방송 중에서 뭐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관심을 두자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못 두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결론은 주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모르는데 주식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낸다라는 말, 참 거짓말 같습니다. 거짓말처럼 수익이 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짓말처럼, 진짜처럼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이란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서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1월달 이란 핵 협상 타결되면서 웰크로난텍, 동양철과 뭐 히림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관련주들 움직이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 초반부터 시간에 80만 주, 60만 주 뭐 이상 매수 물량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지나온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가자라는 겁니다. 지나온 것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지금 접근하는 기업, 지금 접근하는 종목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접근한다라는 것, 그것보다가는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이런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차트만 보고 여기에서 좋아지겠네 라는 이런 간단한 생각보다가는요, 전체적인 것을 보고 좀 확률을 높여가시는 그런 매매가 되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시장 흘러가는 것도요 좀 기억하셔가지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나의 재산으로 삼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어제 많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나름 강하게 외국인들 매수를 통해서 막판에 끌어올려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시가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종가 부근에서는요 고가 형태로 끝이 났었다라는 건데, 여기에 가장 큰 일조를 했던 것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증시 어제 반등이 나왔다, 이거 잘못해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화면 보시면서 기관들 매도, 개인들 매도 나가가지고 어제 지수 5.6포인트 떨어졌네요 라고 하는 것하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많이 줄였네요 하는 것하고 아예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떡하니 시장 모르고요, 화면 보시면은 기관들, 개인들 외국 매도가 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뒷받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5.6포인트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시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모르고 그냥 수급만 보고 이야기하는 꼴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거. 자, 화면 보세요.
자, 외국인들 1990억, 20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들 매도예요. 개인들 매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을 우리가 통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장중에 그때그때 움직였던 수급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대로 지수가 떨어졌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매수를 통해서 주가는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6포인트였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 우선은 주말 동안 있었던 산유국 회의였습니다. 산유국과 비산유국의 동결 논의, 동결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었고요. 사우디는 이란이 참여하지 않아도 동결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동결에 되지 않았으면 서로 권력 싸움이 되겠죠. 한번 해보자라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유가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유가의 급락의 사태는 뭐 때문에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유가 급락 나타난다라는 거. 기름이 계속 나오고 선유량 계속 막 솟아 올라온다고요. 지금 아십니까? 기름값이 물값보다 쌉니다. 기름값이 안 믿어지죠. 기름 지금 1리터 넣으면 얼마예요? 경유 1,050원 하면 1,060원. 비싸 뭐 1,100원 하겠는데 1,000원 해요. 1,060원. 거기서 휘발유 지금 1,400원, 1,300원 잡습니다. 휘발유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1리터에 500원, 600원 한다고. 500원, 600원, 700원 또 안 되겠네. 물 1리터에 얼마입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값보다 싸다는 거예요. 물가보다 싸다. 또 이럴 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뭐 무유 대신 기름 마시면 되네요. 설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기름값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데, 유류세 때문에 지금 기름값은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름값이 이렇게 싼데 왜 더 싸냐? 무조건 기름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싸냐? 뭐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기름을 써야 되는데 기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조금 배웠다 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 하겠죠. 야, 이 사람아, 그렇게 기름 안 쓰는 이유 뭔지 아냐? 야, 기름을 자꾸 떼면 이 지구가 병들고 지구가 아파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를 통해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통해서 기름을 대신하고 있잖아. 네, 이 사람아, 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굳이 지금 그것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비의 부진이다. 수요가 그만큼 없기 때문에 기름값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럼 왜 자꾸 기름값을 올리자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잠시 우리가 보십시오. 기름값 싸니까 어때요, 회원님들? 어때요? 차 끌고 다니기 괜찮잖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그죠? 기름값이 싸니까 기름을 차를 끌고 다닐 거고, 그럴 바에 차라리 뭐예요? 버스비는 올라가고 하니까 뭐 사요? 차 사고요.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소비를 늘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큰 틀로 본다 그러면 어떤 부진이 오냐면, 기름값 떨어져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화학이나 정유업종, 그리고 글로벌의 정유나 이런 업종들,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파산이고 힘들어지겠죠. 거기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를 잃어요. 거기 일자리를 잃을 뿐더러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기업들도 줄도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기름 값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잃고 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것,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해서 기름값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왜 사우디하고 이란 같은 경우는 기름이 이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름 찍어내는지 압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원님들? 오늘 자꾸 기름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침부터 기름 냄새 나죠. 그래, 알고 가셔야 되는 거, 이 작은 것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식당 가거나 가게 갔을 때 팔이 날립니다. 아이고, 장사 안 돼 죽겠어요. 손실 나는데 합니다. 진짜 손실 안 나는데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면 할수록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들어가는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장사를 멈출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란이나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기름을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기름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에 가수원을 합니다. 사과 가수원. 집에 뭐 소를 키웁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왜 자꾸 계속 소 키워요? 이걸로 계속 연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돈은 계속 나가니까 이걸로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손실이 나더라도 줄어들더라도 찍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포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쉽게 멈추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 쉽게. 이 기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 쉽게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벌이 정말 좋아지는 것 아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뭐 기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제 둔화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만큼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가가 반등 나왔을 때도 좀 둔화되었던 만큼 이제 떨어졌을 때도 이제 좀 둔화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40달러에서 30달러 중후반대에 뭐 박스권의 흐름들을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어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비차기 통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어제 아시아, 일본 지진에 따른 우려, 어제 일본은요 3.4% 네, 하락 급락 마감했고요. 네, 중국도 네, 1% 이상 네,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아시아 지수 어제 보시면 시가가 저가, 종가가 고가로 코스피가 끝이 났습니다. 딱 저기 라인대에 그어줬던 모습이었는데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주 목요일날 총선이 끝나고 나서 급등했을 때의 시가 저가 자리, 어제 그 자리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저기 지켜줬죠. 저기 내려오면은 제가 뭐라 그래 항상 갭으로 올라갔으면 갭을 어떻게 한다? 매꾸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는 올려줬는데요. 오늘 떴다가 음봉 나오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가는 떠요. 시가를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런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음봉 나와서 종가가 저가로 끝이 난다. 그렇게 되면은 좀 의미를 또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삼성전자 또 동시효과 때 마지막에 끌어올려줬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달라져 있는 모습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삼성전자에 이제 뭐가 안 들어와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주 매수 물량이 안 들어옵니다. 아시죠? 보합권에 항상 2만 주 이상 걸려있던 물량, 어제 기타 법인에서 물량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지난주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NI의 강세, 그리고 지진 따른 자동차 업종의 판매,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가동이 안 되니까 물량 조달에 어려움 때문에 현대차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어제 화장품주도 상당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아모레퍼시픽 1.5%지만 코스맥스가 장중 10%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한국콜마도 좋은 모습, LG 생활건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정유주들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어제 반등이 나왔었는데 지난 금요일날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어제는 추가적인 하락폭은 좀 더뎠었고요. 오히려 마지막에 반등이 나와서 끝나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제 연기금이 이제 매수가 들어와줬고요. 투신과 금융투자는 매도가 빠져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일본 지진, 국내 완성차 업체 반사이익 기대감이었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항공사들입니다. 저가 항공 비롯해서 항공사들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티웨이홀딩스, 한진칼, 일본 여행 수요 감소 전망 때문에 약세였습니다만은 반대로 어떠한 거였다? 네, 바로 면세점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나라 메르스 때문에 유커, 그러니까 요우커가 일본으로 많이 갔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이번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지진 때문에 한국으로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면세점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 화장품도 같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일호 부총님, 현대상선 해운사 구조조정 직접 언급을 했어요. 자, 이거는 조금 강한 부분들인데 왜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번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지역구에 당선된 여당이나 아니면은 야당이나 의원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공약을 내걸었잖아. 거기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정을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살리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 울산에 있는 사람들, 울산 만약에 울산 현대중공업이 어려워진다. 이거 구조조정한다.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울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잖아. 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야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난 뒤에 뭔가의 액션을 취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빠져있는 기업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유일로 부총리가 이러한 것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어려움에 빠져있는 기업들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 뉴스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메신저로 다 보내줬는데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는 기업들 구조조정 이야기 나오고 있죠. 다음 주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치고 가자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OCI 웅진에너지 미국 선 에디슨 파산 가능성에 급락을 했었고요. 우리도 휴브레이 문재인 대권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상한가, 어제 문재인 관련주 급등했습니다. 최근 총선 끝나고 제일 비시비시 거리는 것 같았는데 어제는 제일 또 강했어요. 자,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먼저 퉁 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문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부의 뒤로 다 보고했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표심을 잃겠죠. 앞으로 자꾸 그거 들고 늘어지겠죠. 그러면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급락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총선 딱 끝나고까지만 관련주 보지 그때는 안 봅니다. 지금은요 총선주 이제 볼 때 아니에요. 왜?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원님들. 우리 지역구에 당선됐어요. 지금 이제 지역구 당선돼 총선 됐는데 그 당선되는 의원이 현재 지금 벌써부터 대권에 대한 이야기 설레발 친다 그러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대권 나가요. 그럼 다시 그 지역은 뭐 해야 됩니까? 대통령이 만약 대선에 나가면 당선돼서 대통령이 그 지역을 관할합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보궐선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투표해야 된다고. 또 새로 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역구에 집중할 때예요. 대선 지금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곤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관련주 바람 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선 굳이 현재 타이밍에서 어중간하게 볼 필요성은 없겠다라는 것. 자, 코스닥 이제 거의 뭐 보합권 지금 옆으로 개거는 가는데요. 이제 코데지 컴바인은 거래 정지가 들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좀 약세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뭐 코스닥 움직임은 크게 나쁘지 않았다. 단지 올라갔던 것들은 차익 물량, 떨어져 있던 것들은 또 올라가는 흐름, 종목들마다의 움직임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제 형지 또 급등으로 중국 의류 진출 의류업체 관심이다라는 것 때문에 관련주 관심도 받고요. 뭐 큐로컴이나 삼자배정 유성증자를 통한 강세도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류 관련주 업체들 본다 그러면 신원 같은 경우 볼 수가 있겠죠. 남자 의류업체 지크죠. 지크 신원도 있을 거고요. 또 거기다가 뭐 여자들 의류 같은 경우에는 한썸 시스템이랑 거 있잖아요. 그 업체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사실 의류 업체들은요 지금 힘든 상황들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아시잖아요. 예전처럼 뭐 비싼 거 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의류에서도요 빠른 트렌드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 계절 그러니까 싼 것을 입고 빨리 갈아치운다고요. 스파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 버리는데 어떻게 그냥 의류 브랜드들이 잘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의 합리적인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싼 거 사서 몇 년 우려 먹을 바에 그냥 한철 입고 만다라는 생각으로 이 단편적인 예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스파 브랜드의 자라 말고 우리나라에 획기적으로 돌풍을 일으켰고 후리스가 나오고 했던 안에 또 그 뭐예요? 따뜻한 내복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 업체 어디야? 유니클로입니다. 유니클로가 어디 거예요? 유니클로 어디 건지 아시고 막 그렇게 사 모았습니까? 어디 거예요? 일본 거잖아. 그렇게 좋다고 막 샀어요. 그죠? 일본 맨날 욕하면서 나 입는 건 유니클로야. 그러시지 마시고 입어도 알고 입으세요. 자, 일본인데 유니클로가요 가격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매출이요 급감했습니다. 뭘 뜻합니까? 일본 브랜드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안 산 것 같아요. 가격 올리니까 대번에 안 사버리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을까요?
제가 매일 아침 수영 가면서요, 맨날마다 커피 사 먹는 집이 있어요. 빵집인데 거기는 커피를 그냥 주문을 하면은 사이즈업을 줍니다. 사이즈업. 그러니까 한 사이즈를 업을 해서 똑같은 가격 업을 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갔더니 컵이 좀 작아진 것 같은 거야. 왜 이렇지 싶어서 그냥 있었더니 판매하는 아줌마가 저희 이제 사이즈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압니까? 이제 저기 안 가야지. 그냥 이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나 저기 안 가야지. 단순합니다 사람은요. 네. 뭐 하다 이야기했죠. 유니클로 하다가 옷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그만큼 이런데 민감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마 차이 난다고. 사람은 작은 것에 더 차이를 느껴요. 아시죠? 왜 더 커 보이잖아. 22,000원 하든가 하고요 15,000원 하든가 하고 차이 많이 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잖아. 근데요 25만원 하는 것하고요 20만원 하는 것하고는 차이 못 느껴요 사람들 별로. 왜 그럴까요? 자, 3년 엠텍 포메탈 일본 지지층 내진 시사 관련주 관심이다 해가지고 어제 또 관련주들 안전 관련주들 있었는 저희 홈페이지에 제가 써드렸어요. 이러한 뭐 관련주도 관심 받았었고 아가방 보령 메디앙스 중국 관광객 증가했다는 수혜 기대 아가방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 뭐 메일유업 등 해가지고 볼 수 있겠고요. 산하 제한을 이제 폐지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데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분유 보면 눈에 불을 부리키고 이렇게 분유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중국 사람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중국 정부는요 자꾸만 이러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참 못됐죠. 네,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좋아한다 싶으니까 한류를 좋아한다 싶으니까 콘텐츠 쪽에 규제 가죠. 이렇게 분유 쪽에 그러니까 또 규제 가죠. 화장품 쪽에 가니까 또 세금으로 또 규제 가죠. 뭐 별의별 거 다 규제 갑니다. 자, 이런 것들 잘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몰래 가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합니까? 중국 현지에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고 중국과의 손을 맺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중국도 원하는 게 뭡니까? 니네도 우리나라에서 돈만 벌어가지 말고 우리나라하고 기업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적정한 어느 정도 세를 내고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요 중국이 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싹쓸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과 제휴를 맺거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하거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욱더 이로운 것들이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이백은 인공치아입니다. 인공치아인데 얘네들이 이제 좀 많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왔어요. 마유 화장품 중국 CFDA로부터 위생허가 취득했다는 소식이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SS컴텍 얘는 참 위험한 종목입니다. 지금은 주가는 잘 올라가는데요. 좀 많이 어려움을 빠졌던 기업들이었어요. 화장품 업체 MBM 코리아 지분 53.6% 인수다라는 거. 참 화장품 그만큼 지금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한국경제TV 가서도 이야기하는데 기능성 화장품 시장 앞으로도 무궁무진합니다. 저도 지금 집에 쓰고 있는 게 닥터 미네랄이라 해가지고 우리 회원님이 보내주신 화장품을 써요. 그리고 요즘 그 보시면은 화장품 그 샴푸에 대해서도 LG 생활 건강하고 해가지고 인기를 많이 끈다고 하는데요. 그거 뭡니까? TS입니까? 아시죠? 요즘 홈쇼핑에도 나오고 하는 거. TV 이제 광고도 나오잖아. 저는 그거를 예전에 우리 직원이 선물을 주더라고. 쓰시라고. 제 머리가 뭐 빠져 보이는 대머리처럼 보이는지 절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좋다고 쓰라 하길래 그래 저는 기분 나빴어요. 나를 대머리로 봤나 싶어가지고 안 쓰고 있었더니 그걸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좋은 건데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뭘 생각해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였기 때문에 뭐야 그냥 대머리 샴푸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말았더니 홈쇼핑에 나오고 TV 광고도 나오잖아. 그 이성민이 선전합니까? TS 맞죠? 그 샴푸를 봤을 때 느꼈던 점들은 뭐냐면, 브랜드의 인지도도 중요한데, 결국 이것을 어떻게 타겟층 삼아가지고, 어떠한 좋은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능적인 것으로 가느냐라는 것, 가장 큰 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기업들이 너도 나도 지금 화장품 쪽에 진출한다라는 거 저는 이거는 별로 반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효과가 있고 정말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도 흔쾌히 그것을 소비를 할 의향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 그 치약 초록마을이나 아메 치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치약은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그 바닥 닦는 미싱할 때 치약 가지고 미싱하잖아요. 그럼 반짝반짝해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독하다는 겁니까? 얼마나 독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독하길래 바닥을요 그걸로 미싱하면 깨끗해집니까? 네, 치약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우지수 시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종가 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산유랑 동결 합의 실패 약설 출발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 은행권들의 실적 호조가 있었다라는 거, 실적이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포인트로 갑니다. 강력하고 끈질긴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무엇을 원하는 건지 참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이란 중동 자금도 있고 미국 자금도 있고 유럽 자금도 있고 많아요. 이 자금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생각과 다른 시장 흐름입니다. 지금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는데요. 근데 시장에 답은 있습니다. 외국인들 움직임 우리가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신과 연기금입니다. 부정적 이슈를 덮으려는 글로벌입니다. 유가 급락이 나오고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정적 이슈를 다 덮으려고 해요. 글로벌 시장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시장 실적, 한국 시장은 외국인. 자, 미국 시장 실적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한국 시장 과연 실적,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이제 줄줄이 실적들이 나와요. 과연 잘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분기부터 어떨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4월 말 5월 되면 우리 좀 조심하고 가자라는 거예요. 6월 달에 금리적인 부분 이야기가 있겠지만 4월 말 5월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가정의 달 가정에 충실해야 되지. 가정의 달 주식시장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내하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음 주 FOMC 끝나보십시오.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종목별로 지금은 들고 가는 전략입니다. 방망이 짧게 잡는 것 아니에요. 들고 가는 전략. 시장의 변동성에 내가 들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 잘 아실 거예요. 들고 가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명하게 여기에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요 혼자 딴 길 갑니다. 네, 업데이트 되지 않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네, 다른 낭떠러지 갈 수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할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길을 보고 가야 될 때입니다.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이건 계속 있었는데요. 유가 변동성 보고 가시고 우리나라 기업들 조금 더 실적 그리고 지금 이미 다 나왔어요. 4월 달입니다. 지금 2분기예요. 1분기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2분기에 좀 초점을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황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